오늘 뭐 지수가 낙폭을 줄여가지고 또 약보까지 올라오니까 뭐 모두의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정선일 매니저님 말씀 많이 잘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장이 오를 만큼 다 올라서 이 헤드앤숄더를 완성했고 오른쪽 어깨에서 이제 드디어 갈 길을 가는 추세하라고 갈 거냐 말 거냐를 의사결정하는 타이밍에 이제 지금 변이 바이러스 건으로 인해 급락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간신히 하방 역선을 보이면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주 말에 뭐 전 세계적으로 동반 폭락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기술적 반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뭐 넘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관련한 악재들 제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금융시장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홍콩 지수도 전저점이 지금 붕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지금 이상한 현상을 보이면서 지난 주말 급락, 오늘은 급반등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일 지난 주말에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이 이제 스타팅이 되었고 이게 순수하게 그냥 변이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이후에 경기 전망이나 또는 금리 전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위기가 이제 재부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자세한 시황에 대한 설명은 오늘 오후 5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부 모멘텀 단기 접근이라고 한 것은 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또 가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시세를 내지 않았던 섹터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서 이 퍼펙트 스톰이 지나간 이후에 또 소위 중심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특히 내년에 업황이 좋은 투자가 집중된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럼 보유한 종목들 좀 리뷰를 하고 종목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이번 달에는 100%를 넘겼는데 뭐 넘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노광 매니저님 벌써 300%를 넘겼으니까요. 그만큼 또 잘하신 그런 데모 축하드리고 장도 별로 안 좋았는데도 또 내일 또 말일인데 아마 또 우승 트로피를 또 갖고 가실 텐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려운 그 고비에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또 종목은 종목별 대응이 있고 지수는 지수별 대응이 있다라는 그런 그 측면에서 참고했으면 좋겠고 우리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뭐 대부분 제가 그 종목들을 좀 봐드렸었는데요. 이 펄어비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펄어비스는 사실 그 직전 고점을 아직 넘지 못해서 50% 이상의 고가 기준 수익을 냈지만은 아직도 이제 죽지는 않고 여기에 우주 돌파를 한 상태에서 아직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이제 지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길어지거나 또 내년도 경기 전망도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특히 이 펄어비스를 포함한 게임주는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상투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권에서 이 변동성이 커질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게임주가 좋긴 하지만 익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좀 이제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13만 원 종가 이탈 시 익절을 좀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재 가격이 이제 9,07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종목의 종목명은 바로 이제 누리플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누리플렉스는 올라왔다가 여기죠 상한가 근처까지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9,070원 여기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급락해서 일주일 조정 받았다 오늘 아침에 저점을 치고 바로 돌아섭니다.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이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갔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도 좀 강합니다만은 바로 옴니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으로 단기 이슈가 돼서 디지털 대전환 수혜주로 지금 제기되면서 올라왔다가 급하게 조정받고 나서 되돌려서 딱 자기 자리에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종목은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뭐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가지 못하고 횡보했던 그런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누리플렉스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좀 안정돼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 하는 거예요.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은 처음 들어보셨던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 스마트 그리드라면 전력망
전력망의 소위 인공지능화라고 따지면 될 거고요. 이 종목은 그 통신, 무선 뭐 이런 쪽도 합니다만은 결국 그 이 종목은 EMS라고 해서 소위 얘기해서 그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적인 그런 그 회사예요.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전력 계량기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니지먼트하는 인공지능적으로 매니지먼트해서 스마트하게 이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전력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소위 통신 부분도 그렇고 교통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많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안에서 어떤 좋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걸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라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의 대전환부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의 소위 얘기해서 그 디지털화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한국은 그럼 말로는 디지털화 했는데 모든 분야가 다 디지털화에 적합할 정도로 진화를 해 있느냐 아니라는 것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 종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뭐 이런 쪽에도 다 진출을 해서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모습을 보면 꾸준히 이제 흑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이쪽에 대한 뭐 우리 정부 투자가 이제 디지털이 우리가 전력 부문의 디지털화는 사실 거의 좀 이따가 보시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뭐 소위 뭐 한류 그다음에 이 한국의 이 디지털화가 상당히 앞선 걸로 알려져 있지만 부분 보면 아직도 뭐 형편없는 그런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는 섹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력 부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또 이 산업의 전반적인 또 국가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섹터다. 경기 흐름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누리플렉스고요. 이 종목은 디지털 대전환에 관련돼 반드시 한국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 유명한 분 또 이렇게 사진이 딱 찍혀 있는데요. 대선 오늘이 마이너스 100일이고요. ICT라고 하는 그래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섹터를 이제 정부가 해서 이제 여기 ICT라고 하는 I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되고요. C는 뭐냐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정보통신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ICT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한 20년 가까이 써온 그런 우리나라 정부가 주로 써온 이런 키워드가 되겠는데 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대전환 거버넌스 개편의 논의예요. 이 거버넌스 참 어렵죠. 이거는 뭐 소위 해서 이것을 이제 관리하고 또 앞으로 가이드하는 그런 내용. 정부 입장에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행정학이라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쪽과 관련된 어떻게 이 중앙 정부나 또는 중앙 공공기관에서 관련한 분야를 이제 끌고 갈 거냐, 리딩해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지금 전 지사께서는 135조 규모의 디지털 투자를 한다고 했고. 이건 여당의 얘기고 야당은 ICT 통합 부처를 만들어서 ICT와 관련된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발전 방향을 잡아나감에 있어서 통합 부처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쪽에서는 투자에 대한 내용이고 한쪽에서는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둘 다 모두 사실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35조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 개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 되려면 당연히 통합부처를 제시돼야 되니까 이 두 얘기는 모두 대한민국이 앞으로 소위 디지털 전환이 되고 대전환을 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해야 될 그냥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먼저 이제 숫자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항상 과거에 보면 헤게몬을 쥐게 되고요. 이쪽의 이슈 선점에서는 결국은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진행해온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당이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가야 될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KEPCO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되겠습니다. 이름은 영어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한국전력 세계 스마트 그리드 지수 32위에서 41위로 추락. 네. 저희가 이 축구 우리가 원래 원조 국가도 아니고요. 종주국도 아닙니다만은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하는 쪽에 속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축구 랭킹이 몇 위쯤 되겠습니까? 피파 랭킹 32위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 축구를 우리가 잘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32위인데요. 이 축구 우리 피파 랭킹이 32위인데 한국전력은 41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디지털 대전 을 위해서는요, 정보통신 분야만 디지털 전환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 도로망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전력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돼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글로벌 디지털 상위 랭킹 8위 안에 들자면 어마무시한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차기 정부의 과제 중에는 반드시 전력 스마트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니까 지수가 어떻더라도 이쪽 섹터는 내년도 업황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디지털 뉴딜, 디지털 인프라 관련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메타버스와 디지털 관련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그 트렌드가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코로나 트렌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또 한번. 일단 사실은 코로나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오늘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뢰밭에 큰 지뢰가 대전차 지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대인용 지뢰 조그만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줄줄이 이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또는 물가 급등 문제 또 그 외에 테이퍼링을 포함한 금리 급등 문제 그리고 또 중국의 부동산 부채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터키가 요즘에 외환위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개도국의 외환위기 문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금융버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이제 엮여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다음 달 10일 날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이제 민주국가들을 모아놓고 공급망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탈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뢰들 중에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은 부분이 하나 터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지뢰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전후면은 이 문제는 해결을 할 거라고 보지만 다른 문제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뢰밭에 이제 조그만 지뢰 하나 터지면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지뢰가 터질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수가 높은 자리, 상투권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이 다른 연쇄 지뢰 터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는 한 달 정도 보이지만 그 다른 요소로 이전되는지 여부가 주목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 목표치 1차 목표치 10,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 16,000원 손절 라인 7,8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